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오늘은 이 신탁과 관련돼 가지고 실무자가 사고 친 거를 보고 이걸 촬영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본 구도만 알아놔도 사고가 났을 텐데 하여튼 뭐 실무자 실무자 이야기하면 뭐 변호사 법무사 이야기하는 거죠. 변호사도 사고를 쳤고 참 어쨌든 뭐 한번 보시죠. 하여튼 기본적인 구도는 머릿속에 넣으시라는 건데 조합 뭐 지역주택 조합일 수도 있고 그냥 뭐 건설 뭐 분양하는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조합 자체가 법인일 수도 있고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일 수도 있고 뭐 말 그대로 계약의 한 유형인 조합일 수도 있죠. 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돼 가지고 사고가 난 걸 봤는데 어쨌든 뭐 조합이면은 조합 구성원, 조합원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지역주택조합원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일 수도 있고 뭐 자기들이 필요하면 법인 설립 등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토지가 일단은 전체를 조합 앞으로 뭐 등기를 넘겨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바로 개별적으로 신탁해서 하고 신탁 계약이 체결되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뭐 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계약 사항을 보려고 하면은 이 신탁 계약서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 토지가 그 신탁회사 즉 수탁자 이렇게 하면은 뭐 신탁법 적용받으면은 조합은 위탁자가 될 것이고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될 건데 그 신탁 계약 내용을 봐야 될 거고 뭐 토지에 대해서 신탁 회사 앞으로 즉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뭐 어느 등기소에 갔든지 그 신탁 원부 아니 신탁 원부는 전자로 발급은 안 되는데 그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도 처음 업무 시작할 때는 뭐 물론 내가 그 신탁 쪽 뭐 민법하고 관련돼 가지고 신탁법 전공해 가지고 봤으니까 이 구도를 나는 다 파악하고 있었죠. 그 업무하면서는 뭐 여러 형태의 신탁 원부 발급받아 가지고 뭐 보고 왜냐면은 신탁과 관련돼서 생각보다 사고가 많다는 거죠. 신문에 나는 것도 있고 신문에 안 나는 것도 있고 뭐 앞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일반인들이 심심하게 들어보는 거야. 대학가 주변에 옵시텔 신탁사 앞으로 다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걸 전 소유자가 임대해가지고 그 임차인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죠. 뭐 전 소유자하고 계약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뭐 들어가 뭐 다 했는데 뭐 나중에 등기부 떼보니까 뭐 중개업자들도 신탁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걸 또 중개했겠죠. 근데도 뭐 중개업자하고 임대인하고를 피고로 잡아가지고 소송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신탁 원부를 보면은 임대를 할 때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전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신탁회사에게 대항을 못하니까 신탁회사가 인도 청구하면은 꼼짝없이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거. 대학생들 뭐 보증금 얼마에 뭐 차임 얼마가 있었는데 어떤 뭐 결국에 그 전 소유자가 보증금 받아가지고 자기는 자기 쓸 때 다 쓱뿌린 거지 뭐. 그래서 신탁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신탁사가 인도 청구 들어오면은 뭐 꼼짝없이 명도해줘야 되죠. 물론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뭐 차임에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임대인이 돈이 없는 거죠. 소송을 뭐 하면은 무조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 받을 거다. 그건 아닙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법원으로부터 확정을 받은 거지, 돈 받을 수 있나는 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갚아야 될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돈 못 받는 거죠. 거기까지만 해야지 또 파고들면 또 구조상의 문제가 또 생기죠. 승소해놓고 자기는 소송 비용 다 쓰고 뭐 변호사한테 성공 보수까지 다 주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는 현실적으로 돈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 소송을 바보처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아이고 몰라서 뭐 에휴 몰라 에휴. 모르면은 뭐 덮어 쓰는 거죠. 알고도 덮어 쓰기도 하는데 뭐. 토지 뭐 담보 신탁일 수도 있고 뭐 관리 신탁일 수도 있고 처분 신탁일 수도 있고 개발 신탁이 될 수 있는데 그 뭐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은 차치하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신탁회사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해놓고, 그럼 신탁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개발 등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조합이 뭐 대규모 건축할 돈이 없으니까 그 신탁회사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뭐 자금 관리를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들이 결국에는 조합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뭐 조합은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탁회사와의 관계에서 각종 채권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 되면은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합도 나중에 결국에 분양하고 나서 뭐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조합에게 기속되게 하는 그런 계약이 있고, 그게 결국에는 여기서 수익권으로 신탁 원부에 기록이 되겠죠. 등기부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신탁 계약의 내용은 신탁 원부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중에 다 정상적으로 되었으면은 조합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거라고. 물론 뭐 분양 안 된 거, 분양이 되었으면은 그 분양자 앞으로 최종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뭐 시공사 선정할 때 뭐 신탁회사가 관여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 건물이 제대로 건축이 되고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뭐 신탁회사 뒤에 있는 각종의 은행, 채권자단, 그리고 신탁회사도 수익을 누릴 것이고, 뭐 최종적으로는 조합도 일정한 수익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 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또 시공사 안쪽에 실제 용역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보면은 이런 실제 용역 계약하는 자, 결국에는 이 조합이 뭐 시행사가 될 거고, 물론 뭐 계약에 따라서 또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이 용역 대금 이것들은 결국에는 조합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요것들에 대해서 신탁회사가 승인을 하면은 승인해서 신탁회사에서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구도로 갑니다. 근데 그 신탁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승인하는 게 아니고 뒤에 채권자들이 결정을 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일부 공사가 된 거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는 사건도 있다는 거죠. 뒤에 세부적인 뭐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래서 신탁회사가 승인을 안 해가지고 이 용역 그 대금 이 청구권은 신탁회사가 승인을 안 했으니까 청구권은 이 조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조합일 수도 있고 뭐 건설법인일 수도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채권,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수익권, 조합이 신탁회사에 가지는 이 수익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걸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상물이 다르니까 둘 다 각각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익권이나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더라도 이게 등기부에 기록은 안 됩니다. 결정문이 있고 신탁회사하고 최종적으로는 조합에 통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압류를 하고, 그렇게 가압류했다는 말은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요 수익권 요걸 압류 추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내도 법무사 하면서 꽤 많은 건을 했죠.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걸 알고 오시는 분들은 뭐 내를 통해 가지고 저거 가압류하고 뭐 결국에 소송까지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뭐 승소해 가지고 압류 추심한 사건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내가 석사 수료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뭐 사법시험 안 되고 그 과정을 안 밟고 있다가 법무사 합격을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신탁이 상당히 메리트가 느껴져 가지고 그쪽을 공부해 가지고 석사 논문을 저쪽을 썼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알고 일을 맡겨 주셔 가지고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구태여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뭐 최근에 정한 판례가 나온 게 있어 가지고 그 판례도 소개해 드리려고 한 거고, 또 이제 뭐 실제 용역 대금과 관련돼 가지고 수익권 가압류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정말 사고가 난 거는 이 수분양자 분양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분양사인 뭐 조합이나 아니면은 건설회사 그쪽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 분양 대금은 또 신탁회사한테 준다는 거죠. 그런데 뭐 서울 어느 지역입니다. 그냥 그 개발하면서 조합장이 계약을 체결해. 조합장하고 분양 계약을. 조합하고 조합장은 다른 거죠.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조합장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지. 근데 거기에 각종 조합 명의로 된 뭐 팜플렛 이런 것들이 첨부된 계약서인데 최종적으로 계약은 조합하게 한 게 아니고 조합장 개인하고 한 거죠. 뭐 조합장 뭐 대소소 같겠지 뭐 나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조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일반 분양자들이 조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 첨부물 그걸 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요건을 구비가 안 돼 가지고 분양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분양 대금이 지급된 것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요걸 돌려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수분양자 유치는 또 뒤에 이면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자체하고, 그러면은 자기는 이렇게 신탁회사에 분양 대금을 줬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목적물을 분양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반환 청구권은 조합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부당이득은 이렇게 누린 거니까. 그럼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걸 가지고 요 수익권을 가압류하는 거죠. 분양대금을 요렇게 줬다고 해서 신탁사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근래에 어디에 보니까 사고가 일어난 게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를 그 앞에 가압류까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용역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조합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합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러면 집행하려고 하면 이 수익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해야 되는데 요 수분양자들이 분양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권 승소 판결을 가지고 그 구도상으로 제3채무자 위치에 보이는 이 수분양자가 지급해야 될 분양대금, 그걸 압류 추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변호사가 잘못한 거지. 압류 추심을 이걸 해야 될 게 아니고 수익권을 압류 추심해야 되는데 이걸 압류 추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 압류 추심된 거, 이 분양자가 여러 명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고입니다. 그걸 또 업무 의뢰받은 실무자가 이거 압류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지급할 거 없다. 우리는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지급하는 것이지 조합에게 지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 한 것이니까 뭐 잘못이 없겠지. 법원도 서류만 가지고 그냥 판단해 주는 것이지 이 실체관계를 다 파악 안 합니다. 그래서 압류 수심 들어오니까 그 의뢰받은 사람이 집행공탁을 해버리다는 거죠. 공탁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또 있었으면 되는데 또 일부는 또 추심해가 받아가 버린 거죠. 공탁돼 있는 상태로 있으면은 뭐 차고 공탁을 이유로 그 회수 청구를 하든지 해서 찾아와가지고 그 가면 되는데 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분양 대금을 안 주니까 그 분양계약 해지 통지가 온 거죠. 자기는 조합한테 줄 의무가 없습니다. 신탁 회사에 지급해야 돼. 근데 요걸 압류 추심에 들어오니까 그냥 은격결을 줘버렸다는 거지.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사람들이 다 쪼는 것 같아. 보고 법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뭐 통화가 오면 쫄아가지고 뭐 아유 정말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사건인데 근래 그걸 명확하게 밝힌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올해도 23년 4월 13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고는 한 2,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한 그 전례가 없으니까 이런 구도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돈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 구도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분양계약 체결됐으니까 분양대금 이렇게 주는 게 맞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죠. 이제 그림을 좀 더 그리면 신탁회사 뒤에 뭐 각종 채권자, 다른 채권, 은행 그 사람들이 수익권자 들어가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뭐 요 구도를 정확하게 가지고 이 판례를 한번 봅니다. 판례 뭐 다 읽어드릴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결론 정도. 자, 금전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압류 및 추심 명령 압류 들어왔다는 말은 어쨌든 간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집행권원이 확정된 승소 판결이든 아니면 뭐 공정정서든 금전 채권에 대한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을 때 제3채무자라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요 실제 용역비 대금 채권을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수분양자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했다는 거죠. 그럼 수분양자는 이 조합 이 사람한테 야, 내 너한테 돈 줄 거 없다. 이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럼 압류 추심하고 들어왔으면은 그 압류 추심권자에게 야, 그거 줄 거 없는 거야. 이렇게 대항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채권자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때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 채무자, 저기서 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 채권자, 저기서 용역비 대금 지급 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부 명령이 있는 때는 비전부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즉 저기서 조합으로부터 집행채권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이전되므로 압류 청구했을 때 제3채무자 저기서 수분양자는
채권 압류 전 피전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 사유로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줄 돈 없다. 이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이 대법원 3심 판결이니까 여기서 원심은 2심 항소심만 하겠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앞에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은 수 분양자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을 청구할 때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그러니까 조합이 내한테 내놔라 이 권리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하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신탁 원부하고 저 전체 계약 관계에서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죠. 뿐 이 사건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조합은 변제 수령권 한도 없다. 따라서 수분양자인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 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조합이 달라면 내 너한테 못 줘. 나는 신탁회사 입금하면 돼.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인 원고, 저기서 용역비 지급 청구권자에 대해서도 야, 나는 원래 조합한테 줄 거 없으니까 너 내한테 주지 말 거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고에 보니까 이 수분양자로부터 의뢰받은 수분양자가 한 명은 아니겠죠. 이 사건이 뭐 용역비 이라니까 얼마 안 될 줄 아는데 뭐 감리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근래 했던 게 10억이 넘습니다. 난 다 해결했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수분양자 6명을 대신해 가지고 집행공탁을 해버리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주심해가 받아가 뿌리고 수리만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뭐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공탁해 놓고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입금을 안 하니까 대금 지급 안 한 게 되죠. 그러니까는 해제 통지를 하고 왔다는 거죠. 다행하게 이게 공탁된 게 뭐 차고 공탁 등을 이유로 회수청구 행사해가지고 회수해가지고 분양대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얻길 알아 해라. 뭐 이래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찾아가 버린 거. 아파트 이 분양대금 얼마죠? 도심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인터넷 잘 찾아보면 이 사건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지급하고 뭐 유지하면 이 사람들 될 건데, 그러면 주심에 갚버린 거, 주심에 갚버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결국에 신탁회사 수익권 요구를 압류가지고 압류 주심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갈 권리가 있지 여기서 받아갈 권리가 없는데 서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갚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수분양자도 일단 이 대금을 지급을 해야 분양계약이 해제가 안 될 거고, 지급받은 신탁회사가 뭐 이 사람들이 수익권 압류주심에 오면 지급하고 말고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어쨌든 지급해놓고 해제를 안 당해야 적어도 뭐 3년 전에 일어난데 그 분양대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에 비해서 뭐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고 내렸을 수도 있지만 주고 나서 자기는 이중변제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받아가야 될 사람이 받아간 이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항상 이 구도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실무가들이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묻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가 나도 자영업자입니다. 이래가 먹고 살아야 되는 실무자들 무료 상담해주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공부를 해야지. 하여튼 큰 사고가 난 걸 보고 사고는 일어나기 전에 방어해야 되죠. 몰라가지고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건 방어가 아니죠. 수습인데 수습은 하려고 하면 이미 그 상당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죠. 내는 맨날 책을 봅니다. 내가 지금 책 읽기 강의도 올리는 이유, 기본적으로 내도 그걸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죠. 읽기 전에도 공부하고, 책을 쓰고 하는 이유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하는 겁니다.
그 책 팔아가지고 몇 입 번다고. 책 읽기 하는 건 뭐 돈도 안 되잖아요, 그냥. 흥분할 필요 없지, 뭐. 아이고, 공부 안 해가지고, 뭐, 사고 나가지고, 네가 뭐, 망하든지 말이 내가 알게 뭐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